오, 이거야말로 어쩌면은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 하하, 이거 참.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아주 먹음직스럽구만. 자, 우리 맛 좀 보세요. 그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람을 아주 감탄하게 만들어. 계산 전사가 되시오. 자랑스러운 계산 전사 말이오. 하지만 전 야인 생활이 좋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귀여운 놈이구만. 귀여워. 귀여워. 참으로 듬직하게 생겼구만. 듬직해. 종종 나를 좀 즐겁게 해줘. 안녕하세요, 차커입니다. 구독자 50만을 넘은 것은 6월이었을 텐데 8월이 된 지금에서야 Q&A를 올립니다. 제가 Q&A 요청을 받은 것은 구독자 10,000명이 된 2018년부터였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직 쪼렙이라서 Q&A 제작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50만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쪼렙이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베일을 벗고 차커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오픈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곧 50만이 되시는데 그에 대한 소감 한마디. 사실 그다지 큰 감흥이 없습니다. 50만이라는 숫자 자체는 간지난다고는 생각하지만 구독자 수를 더해갈 때마다 구독자 규모가 내 채널의 영향력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느낌입니다. 냉정히 말해 제 채널의 실제 체급은 7만 명도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채널을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이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기는 하지만 제가 새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알고리즘들은 주로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분들이 구독만 하고 말 거면 대체 왜 구독 버튼을 누르신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구독자 규모가 채널의 영향력과 상관이 없는 것은 음악 유튜버들의 공통된 숙명입니다. 예컨대 제가 아는 어떤 채널은 구독자가 150만 명 이상인데 평소에 영상은 조회수가 1000회 넘을까 말까입니다. 음악 연주 유튜버들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편이고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유입된 구독자들은 결국 그 채널을 꾸준히 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구독자들을 야금야금 늘려가도 늘 피로스의 승리 1승씩 적립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 현타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합성물 만들던 채널 시절이 문득문득 그립긴 하네요. 차커님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명물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런 삶도 가능했구나 하며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큼 한 분야에 있어서 명인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MBTI 결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년 주기로 검사할 때마다 INTP와 INFP 사이를 오갑니다. 피아노와 계산기 중 어느 것이 연주하기 더 어렵나요? 어느 것이 더 재미나요? 둘 다 제대로 연주해 보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악기로 활용하기에 더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생각보다 주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곡쯤은 가능하겠지 싶었는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렵겠다 싶은 곡이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계산기로 연주하는 편이 당연히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연주는 애초에 하는 분들도 많고 결과물들이 비슷비슷하게 뽑힙니다. 하지만 계산기 연주는 사실상 제가 스페셜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같은 곡을 한다 해도 상당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국 피아노와 계산기의 차이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처음으로 개척해보는 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때 셀프 축가로 계산기 연주 어때요? 결혼식이라는 보수적인 행사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인생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피아노를 쳤고 그 잡다한 결과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가 알고리즘에 걸려 올라가게 되어 반강제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초는 심영물의 전성기였고 저는 심영물의 팬으로서 야인시대 관련 부금들을 주로 피아노로 쳐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심영물까지 직접 제작하게 되었고 격가지로 계산기도 치게 되었네요. 지금은 대기업이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도 들으면서 채널이 커졌는데 평범한 시민 A인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이 스스로 굉장히 괴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연주하고 싶은 곡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늘 이것이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을까, 알고리즘에 방해되진 않을까 고민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고 싶은 곡으로부터 멀어지기 일쑤이고 의욕이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도 쭉
쭉쭉 조회수가 잘 나오는 유튜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유튜버일 것입니다. 제가 연주해서 올리고 싶지만 무한 보류하는 곡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랄까요? 영상 찍으면서 연주하기 가장 어려웠던 곡들은 무엇인가요? 이니셜 D의 나이트 오브 파이어과 폴가이즈 OST입니다. 무지 힘들게 녹음했는데 둘 다 조회수가 망해서 가성비가 최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곡을 쳐야 사람들에게도 좋게 다가오나봐요. 노래 하나 커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천차만별입니다. 사쿠란보는 30분, 보헤미안 랩소디는 5일 걸렸습니다. 연주하시는 음악들은 본인이 직접 편곡해서 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악보가 있나요? 당연히 이 세상엔 계산기를 위한 악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주법은 제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계산기마다 발음이 차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음 차이 나는 계산기를 배치하여 여러 음들을 표현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꾸준히 AR7778 기종 계산기를 여러 개 구매해왔고 제품마다 음들이 미세하게 다르게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장조 음계, C샵장조 음계, D장조 음계의 계산기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반음 차이를 구현합니다. 요새는 계산기 음들이 조금씩 통일되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도 가능한 트릭인지는 모르겠네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곡은 정말 잘 커버했다 싶은 곡이 있나요? 이니셜 D의 러닝 인 더 나인티즈와 다프트 펑크의 하더, 베터, 패스터, 스트롱거입니다. 유로비트나 일렉 음악 쪽이 계산기로 표현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 공개는 안 하실 건가요? 직접 연주하는 거 보고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재미난 얼굴이 아닙니다. 샌드박스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나요? 20만이 되었을 때쯤 인스타 DM을 통해서 영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분은 마치 원피스에서 칠무의 제의를 받은 거기에 느낌이었달까요? 벼락 출세한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연말 행사에서 장삐쭈나 침착맨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헛기대도 했었는데 코시국이라 그런 행운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차커 채널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보람찼던 때가 언제인가요?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서 제 채널 영상을 공유하며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계산기로 연주한 영상을 소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봤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자신의 채널에서 받아본 댓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 훌륭한 연주. 새로운 악기 누메리ok job. 기대한다. 나이 파가니니 에튜디 6번. 오케이, 땡큐. 차커님은 제3의 로마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입니다. 계산기로 연주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복수 전공으로 음대 작곡가를 전공했었는데 음악 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집합 이론이라 하여 음마다 0, 1, 2 등 12개의 숫자를 부여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음악의 숫자와 작업을 하면서 역으로 숫자의 음악화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구성된 악보를 만들어 본 다음 소리나는 계산기를 통해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고 잠재력도 느껴지는 분야이기에 여기에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외 타 매체에 출연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생활의 달인 같은 경우 2번 섭외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했고 세상에 이런 일이는 촬영까지 일부 했었지만 무리한 주문과 자기적인 연출이 많아서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니, 어떻게 찐이야를 모를 수 있어요? TV 안 봐요? 아니 내가 왜 트로트 위주로 연주해야 하냐고. 제일 고민이 되었던 때는 아메리카 가 탤런트 PD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시 야심이 그리 풍부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지라 그냥 지금 같은 구멍가게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됨이 양지보다는 음지에 더 어울리나 봐요. 성순이가 보고 싶습니다. 성순이 컨텐츠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성순이는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순이는 길냥이 출신이고 이름과 달리 성격이 착하고 속이 깊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마냥 착하기만 했었는데 점점 고집도 생기고 자신만의 버릇도 생겨가는데 이제 눈치 볼 일 없이 이 집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주인 입장에서는 더 반갑습니다. 성순이가 좀 더 재미난 성격이었다면 일상 성순물을 몇 편 찍어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혹시 계산기 말고 다른 악기로도 커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르골, 칼림바, 런치패드를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계산기로 말렙을 찍어보고 다른 악기로 넘어가보고 싶네요. 계산기 커버하실 때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찍고 계속 반복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피아노와 달리 굉장히 심하게 티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히 곡을 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곡일지라도 1시간 가까이 녹음해도 안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뮤지션이나 음악 장르는 무엇인가요? 해가 바뀌면서 그때 취향이 달라져서 딱히 어떤 장르를 선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팝이나 아이돌 음악은 제게 진심으로 어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아이돌 음악을 커버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먹고 살려면 이런 마인드부터 개조해야겠지만요. 좋아하는 뮤지션으로는 콜드플레이나 드레이크를 꼽고 싶습니다. 좀 식상한 감이 있다면 약간 매니악한 뮤지션으로 제프 버클리를 좋아합니다. 그 외에 클래식 작곡가로 루토스왑스키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작품 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이 남긴 작품 거의 대부분을 들으며 덕질했었네요.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저의 20대 시절은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점철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20살로 돌아가봐야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니 20살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습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 10대 시절로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살로 돌아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일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따로 하고 있는 직업이 있으신지? 이 친구 이거 도대체 왜 그래? 대학원생입니다. 중견 유튜버가 된 이후 대책 없이 계속 휴학 때리면서 백수 라이프를 즐기고 있네요. 대학에서 차커님을 아는 사람이 많나요?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인들은 조금씩 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끔 스노라이프에도 동문 출신 유튜버로 제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모두 까기 컨셉의 전투적인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체로 좋게 봐주시는 듯해서 저로서도 황송하네요.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게으르고 대책 없이 사는 인생으로서는 상당히 솔깃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본인의 음악을 작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등학생 때에는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진지하게 가졌었습니다. 독서실에서 학교 공부하는 척하면서 작곡 관련 서적만 독학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써봤던 교양곡악본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작곡가의 꿈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우선 저는 스스로 속물적인 인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듣지 않는 난해한 음악들에 제 인생을 투신할 정도로 클래식의 진심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멜로디들을 만들 수는 있느냐? 불행히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난해한 음악들을 듣고 만들면서 느끼는 선민의식이 제가 스스로 느끼는 음악성의 요체였던 거죠. 그것은 제가 가진 알량한 능력을 속물적으로 써먹기에는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힙스터 기질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작곡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지구야 멸망하라. 하지만 10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음악을 듣고 악보화했던 경험은 그래도 나름의 유산은 남겼습니다. 그 후 음감이 좋아져서 웬만한 곡은 듣고 바로 연주하거나 화성을 딸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꽤나 볼만한 묘기일 뿐더러 지금처럼 음악 유튜브를 할 때에는 꽤나 요긴한 자산입니다. 덕분에 작곡가는 되지 않았지만 유튜버로서는 속물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현직 고1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시간표를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지치지 않게끔 휴식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때에는 조금 난해한 문항이다 싶으면 가차없이 넘어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 후 남은 시간으로 킬러 문항들에 넉넉히 대응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귀찮은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은 만화를 그려서 정리하면 효율적인 암기가 가능한데 언어는 생태적으로 휘발적이지만 이미지는 쉽사리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늘 아침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안 드셨으면 점심은 뭐 드셨나요? 아침으로는 아몬드 후레이크와 닭가슴살을 먹곤 합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뻑뻑한 국밥을 즐겨 먹네요. 나는 늘 이렇게 먹고 살아. 인생에 있어 후회되는 일도 있었나요? 이따마다 이따뿐이겠습니까? 20대 초의 연애가 재앙에 가깝게 끝나서 최소 3-4년은 후유증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잘 기억조차 나지 않으며 왜 그리 좋아했는지도 미스테리이며 제 인생에 하등 영향을 끼친 게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리석은 감정 소모만 불러일으켜 에너지 낭비를 시킨 것 빼고요. 연애 말고도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참 많은데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이 의기소침하게 지냈던 것이 퍽 아쉽게 다가옵니다. 병신. 토사의 뜻은 뭔가요? 차들어 커피야. 작가님의 취미가 궁금해요. 카페인 음료 마시기입니다. 툭하면 녹차, 홍차, 커피를 번갈아가며 마셔댑니다.
특히 터키 홍차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타코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가지로 만든 요리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사코님은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코시국 이후로는 마음이 바빠서인지 누굴 만나려는 시도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야 임마 그건 변명이야.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뭔가요? 3년 전 구독자 5,000명 기념으로 만들었던 심형물인 파티를 연 이승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작품성은 별로인데 당시로서는 사활을 걸고 만들었고 업로드한 날에 구독자 1,000명을 더 얻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계산기 연주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연주는 아무래도 보헤미안 랩소디 연주겠네요. 작가님의 다른 심형물들을 보면 영어 자막을 달기도 하시던데 외국인들에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심형물도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심형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은 포기했습니다. 영어 자막을 단다 해도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영상들을 보기 마련이지 문화권도 다르고 맥락도 알 수 없는 심형물을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심형물은 국제 진출을 논하기 이전에 안타깝지만 국내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또한 부족하나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형물과 계산기 중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시나요? 현재 구독자분들의 절대 다수가 계산기파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심형물 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어디까지나 재현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창작의 욕구라고 합니다. 심형물을 만드는 것은 훨씬 창조에 가까우며 저는 한때나마 주요 심형물 제작자 중 하나였다는 과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구상했던 심형물들을 만들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본업이 계산기 연주자처럼 되어서 쉽지가 않네요. 하루에 심령물을 몇 번 보시나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요즘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나오는 심형물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질적으로 저를 만족시키는 영상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알고리즘 망에도 걸리지 않으며 저도 과거의 명작들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심형물들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게 보신 심형물이 있으신가요? 인상 깊게 본 심형물이라 하면 쇼신부터 해서 마피아 게임까지 너무 많아지므로 딱히 집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그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들은 있습니다. 하나는 레션스님의 아이를 가진 김두한이고 또 하나는 코코펀님의 취준생 김두한입니다. 이 작품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형물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2017년 당시 유튜브를 하는 사람 치고 심형물을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는 4달러를 필두로 하여 야인시대 관련 밈이 유튜브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밈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엉맨과 코코퍼님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저도 영상 제작의 뜻을 갖게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2008년부터 고전 심형물들에 크게 심취한 상태였습니다. 2011년 때쯤 심형 합성물들을 보면서 이게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어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2020년대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2030년대까지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재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예전에 올리셨다가 비공개하신 심형물을 다시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의 부계정 건설 계획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린 이상 다른 부계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본 계정에서 심형물을 다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주제가 되는 합성물의 경우 어김없이 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촉발되는 불필요한 논란들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코미디는 코미디로만 봐줄 것이라는 저희 기대가 늘 프로 불펠러들에 의해 파괴되곤 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할지 저로서도 난처합니다. 심형물을 만나지 않았고 계산기 커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형은 사실상 저를 등단시켜준 고마운 캐릭터이며 저는 큰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유튜버로 뜨지 못했다면 예정대로 법학적성 시험을 치고 보란듯이 망했겠죠. 2020년 5월 6일 인스타그램에서 무덤까지 입고 다닐 거란 심형 티셔츠는 아직도 잘 입고 있나요? 이건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저의 누이 되는 사람이 잘 입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먹어야 차코님처럼 잘생겨지나요?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 저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이커즈와일이 언급한 것들의 절반 이상은 먹어봤을 거예요. 간 수치가 나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또 정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못생겼습니다. 저번 대학교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보니 뭔가 더 차커님에게 정이 가고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자주 올릴 계획이 있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고 보니 조회수는 생각보다 참패더라고요. 저라는 인간 자체가 썩 매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야인시대 대사 중 가장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림도 없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저는 Q&A를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야 하게 됐네요. 저는 저희 채널이 일종의 헬레니즘 왕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레니즘 왕국은 오늘날 동서융합의 훌륭한 본보기인 양 회자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인과 아시아인들은 쉽게 융합되지 않았고 이는 늘 사회 모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소수의 그리스인들의 씨가 말라갈 무렵 그들의 아시아 통치도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현지인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적 가치를 놓지 않으려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마찬가지로 저는 심영물 채널로서 만땅을 찍었을 때가 구독자가 3만 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7만은 사실상 계산기 연주로서 일궈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심영물 구독자들과 계산기 구독자들이 잘 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제 망상으로 그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는 계산기 연주에 천착하면서도 심영물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저의 능력의 한계로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영물 채널 시절부터 봐주신 올드팬들이 저를 놓게 되는 순간부터 제 채널은 방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야, 그렇다고 그거 무서워서 유튜브 안 할 거냐?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를 모은 채널로서 결국 급성장에 따른 급행세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럼프를 몇 번은 마주쳐야 할 거고 구독자만 쓸데없이 많은 식물 채널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올드팬들이 이탈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로서 한번 등단하게 된 경험은 너무나 짜릿한 것이었던지라 저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갖 묘수를 고안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버가 되는 것, 그것도 직업으로서도 가능한 유튜버가 되는 것은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품어온 꿈이었고 이것이 비로소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겨우 얻어낸 결과였거든요. 저로서는 이렇게 힘들게 일궈낸 결과물이 쉽게 와해되지 않도록 당연히 붙잡고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사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제 저는 유튜버로서 등단을 완료하였고 수성을 잘해야 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만이 된 지금 이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차커를 잘 지켜봐 주신다면 저로서도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앞길을 걸을 수 있겠네요. 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야, 왜 이렇게 허무하냐?